예,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병원 유방외과 임성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제 작년에도 강의를 했었고 올해도 강의를 하는데 최대한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몇몇 이제 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림 같은 이제 좀 보기 쉽게 그림 같은 표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글자는 좀 담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글자 수가 아무래도 좀 작아서 지금 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데 잘 안 보이시는 것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질문 시간 있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강의했던 내용 그리고 또 궁금했었던 내용 또 같이 다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매년 국제적으로 10월 달은 유방암 예방의 달이라고 그래서 유방암 환우들을 이제 상징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었지만 작년부터 다시 재개하게 되었고, 이거는 뭐 국내 단독으로 하는 그런 캠페인은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다 하는 캠페인이라서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방암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제 약간 경각심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이제 질병을 설명드릴 때 저희가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된 이유, 다시 말하면 증상이죠. 이제 유방암의 증상 설명해 드릴 거고요. 유방암의 증상으로 오셔서 저희가 맨 처음 하는 검사들 그리고 그 검사 결과 소견들 이런 것들 설명드릴 거고요. 유방암은 도통 이제 뭐 다른 암과 비교해서 도통 이게 뭐가 다른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다른 암과 다르게 유방암만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유방암에 먼저 설명드릴 건 유방암의 증상입니다. 유방암의 증상 뭐 이제 쭉 이제 나열된 증상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증상은 보통 특별히 아프지는 않는데 유방 뭐 마사지 하다가 또는 목욕하다가 유방을 만져봤더니 덩이 뭐 멍울이 만져집니다. 이런 소견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증상인가 싶지만 저희한테는 이런 무통성에 아프지 않은 혹, 덩이 이런 것들도 큰 증상입니다. 뚜렷한 증상인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평소에 유독 뭐 짜볼 일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이제 속옷에 뭔가 좀 찐득하게 유방 속옷에 좀 묻어있는 분비물 같은 게 발견된다든지 유두 분비물이죠. 어느 날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뭐 욕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유방 양쪽이 조금 좀 다른 것 같네. 비대칭 양쪽 유방의 크기가 좀 다르다든가 마찬가지로 이제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혹 뭐 이런 것들을 증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유방암에 대해서는 유방이 붓고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보통은 이제 무통성, 아프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 가끔 가다가는 유방이 붓고 빨갛게 붓고 이제 단단하게 이제 유방 전체적으로 좀 부어 있는 느낌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유방이 모양은 그럴듯한데 유방 좌우가 좀 크기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크기는 양쪽 유방이 대칭적으로 비슷한데 한쪽 유방이 뭔가 조금 여기가 좀 짓눌린 듯하게 함몰이라고 그러죠. 한쪽 유방이 크기는 전체적으로 크기는 비슷한데 유방 모양이 어느 쪽 뭔가 좀 이제 좀 눌려진 듯하게 손가락으로 누른 듯하게 함몰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암하고 좀 다르게 예를 들면 뭐 위암 같은 경우는 뭐 소화불량, 복통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증상인 거고 췌장암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증상이 좀 뒤늦게 발현되는 암이긴 한데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등 쪽으로 방사형 통증, 방사통이라고 하는 등 쪽의 통증, 뭐 이런 통증을 주소로 암이 시작되는 신호로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체적인 이 유방암의 증상 중에 통증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유방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우리 몸에 질환이 있고 질병이 생겼을 때 모든 질환이 다 통증을 수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이 통증이 없다고 나는 뭐 유방이 괜찮겠다 뭐 특별히 뭐
통증이 있으면 또 그럼 이상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통증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인데요. 이제 이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왼쪽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 보면 여기가 살짝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쪽 유방의 크기는 별로 다른 바가 없는데 한쪽 유방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만져지면 또 이제 만져보면 이제 한 2, 3cm 정도 탁구공만하게 안에 이제 단단한 덩이가 만져지는 경우인 겁니다. 그리고 유두 분비물 보시면 유두 분비물의 색깔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 조금 오래된 피 같죠? 그 젓갈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피가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방암의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 색깔은 뭐 노란색, 하얀색 이런 분비물의 색깔이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혈성 분비물이라서 젓갈색, 혈성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붉은색 베이스의 붉은색 계열의 이런 혈성 분비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 증상이 유방이 붓고 단단해요. 전체적으로 특별히 어느 한 탁구공만한 또는 계란만한 덩이가 만져지진 않는데 유방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이 변하고 붓고 단단합니다. 이런 증상도 유방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한 곳이 이거는 이제 유두 옆인데 유방암에 이제 종양이 생기면 주변 조직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어느 한 군데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눌린 듯한 이런 유방 모양의 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재발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방의 염증이라기보다는 유방의 습진입니다. 우리 어떻게 다른 피부 질환으로 습진을 겪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방에서 갑자기 피부가 좀 빨개지고 진물 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작게 오인돼서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를 피부과에서 자꾸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의 분비물, 피부 분비물 그리고 습진처럼 자꾸 재발한다 이러면 그것도 유방암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약간 좀 어두운 색깔의 유방의 특징은 뭐냐면 유방에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땀샘 그리고 털, 모공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피부가 반듯하게 부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공이나 땀샘이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공 또는 이제 땀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보여요. 이거는 피부 부종이 왔었을 때, 피부가 부었을 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이게 유방이니까 유방 피부가 많이 부어 있는 소견인 거고 이 소견도 첫 번째 이 빨간색 피부가 빨개지는 유방암의 신호인 것처럼 비슷한 양상의 유방암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으면 저희가 처음으로 검사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대표적으로 크게 유방 촬영술, 보통 엑스레이라고 불리는데 유방 엑스레이 촬영술 그리고 유방 초음파입니다. 자, 이 사진들은 유방 촬영술, 엑스레이 촬영술입니다. 다른 가끔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다 보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배나 또는 흉부, 가슴 엑스레이를 제일 흔하게 찍는데 가슴 엑스레이 촬영처럼 뒷 배경은 대부분 이렇게 어두운 검은색이고 우리가 찍고자 하는 조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보통의 유방의 밀도, 유방의 조직, 그리고 이제 지방, 여러 가지 주변 구조물들의 색깔 차를 보게 됩니다.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 좀 가까워질수록 유방 안 모양이 많이 희게 그러니까 좀 밝아졌죠. 이게 유방이 많이 이제 단단한 유방일 경우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치밀 유방의 엑스레이 촬영이고 연세가 좀 많으시고 좀 이제 유방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제 많이 대체됐었을 때 보이는 보통 일반적인 저밀도의 유방입니다. 유방 조직이 단단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유방암 덩이가 생겼을 때도 정상 유방 조직이 하얗게 유방 실질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이렇게 하얀
이제 뭐 한 1.5에서 2cm 정도 되는 하얀색 경계가 좀 어느 정도 좀 뚜렷한 이 덩이 모습을 엑스레이상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엑스레이 촬영했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유방 실질, 이렇게 희게 구름 또는 안개처럼 보이는 유방 실질하고 이 종양이 만약에 이게 작았다 생각하시면 이 둘 유방 정상 실질하고 잘 구별이 안 돼요. 정상 유방 조직하고 혹이 작았을 때 이 하얀색 유방 덩이가 구별이 안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엑스레이 촬영도도 엑스레이에서만으로도 이 유방 덩이가 잘 발견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종상 그 유방 실질이 보통은 대부분 되게 하얘요. 이런 유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 안에서 하얀색 이 계란만한 탁구공만한 혹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검사가 유방 초음파입니다. 유방 초음파는 이제 다른 뭐 부인과 질환 때문에 초음파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영상학과 선생님이 손에 딱 쥘만한 이제 권총 같이 이렇게 딱 그런 크기의 검사 기구를 통해서 유방 또는 뱃속 장기들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유방을 탐지했었을 때 유방암에 보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주변 유방 조직보다 반대로 이건 어둡게 보입니다. 이건 한 1cm 정도의 유방 혹인데 굉장히 작은 혹도 유방 초음파에서는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방 소견으로, 이 유방 초음파 소견만으로 이게 유방암입니다 라고 딱히 진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혹들도 살면서 지내는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을 만한 양성 혹들도 비슷한 모양으로 보여요. 한마디로 유방 초음파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유방의 혹이 작은 혹부터 양쪽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지, 유방 초음파만으로는 이게 유방암입니다, 이 혹은 유방암이네요 라고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 초음파까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유방의 혹이 뭐 좌우에 어느 쪽에 또는 좌우에 다 있네요, 또는 뭐 왼쪽에 있네요, 이런 소견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이런 소견 중에서 유방암의 모양하고 많이 흡사해 있다, 유방 초음파랑 유방 엑스레이 소견을 봤는데 유방 초음파 소견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게 암하고 많이 닮아 있네요 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조직 검사입니다. 이 초음파를 보면서 가는 주사로 유방 조직을 일부 띄어내는 거예요. 한 4번, 5번 정도 유방 조직을 주사바늘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뽑아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유방암인지 아니면 크게 있어도 상관없는 양성 종양인지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방 초음파랑 차정술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을 처음 이제 검진 차원에서 진단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유방암이 진단을 됐는데, 그러면 유방암은 보통 얼마나 많이 진단되고 예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유방암은 점점 늘고 있는 암이에요.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는 유방암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늘어났고, 예전에 암도 유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전, 40년 전, 이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위암, 뭐 간암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전염병이 아닌데 유행이란 단어를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일 호발했던 시기적인 연도대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저희 나라 음주율도 지금보다 높았고, 이제 건강검진, 특히 내시경 같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발생률이나 또는 예후 이런 것들이 진단이 좀 늦게 되고, 그래서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에 여전히 높았었던 거에 비해서 예후도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었습니다. 치료법이 점차 발견되고 개발되면서 10년, 20년, 그러니까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발전이 이루어서 그런 이전 세대에 유행했던 암들은 빨리 진단돼서 치료도 잘 되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점점점 기대여명이 이제 길어지고 늘어나면서 더 오래 살게 됐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암들이 조금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제일 큰 위험한 인자가 제일 위험해서 요거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험 인자라는 거는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유방암 확률을 가장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를 위험 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방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다른 뭐 기타 술을 마시든 흡연을 하든 또는 뭐 과거력이 있든 이런 것보다 더 큰 위험 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할 수는 없는데 연령이 증가되면서 피할 수는 없는데 나이 먹는 걸 피할 수는 없는데 그때 경각심을 갖고 이제 난 위험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더 경각심을 갖고 이제 검진만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일찍 발견하고 예후도 굉장히 좋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나이가 오래된 나이가 많으신 69세 이상의 이런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미국 벌써 이제 유방암이 많이 이제 미리 보편적인 암이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연령이 저희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기대 연령이 더 훨씬 저희보다 높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방암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고 선진국들은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질병으로부터 일찍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기대 연령이 오래 사시는 나라들에서 유방암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미국, 영국, 선진국형 암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아직 의료가 아직 많이 발전하지 못한 이런 개발도상국가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오히려 유방암이 적게 발현되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그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는 점차 늘고 있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점 이제 유방암에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게 왜 생기겠어 라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검진 나라에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5년 전, 10년 전이에요. 지금 현재 유방암은 여성 1위 암으로 등극을 했어요. 점점점 이제 기대 여명이 높아지니까 예전에 4위, 5위였던 암이 나이가 들어서 발병하는 암이다라고 이제 점점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밝혀졌고 실제 기대염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여성 1위 암까지 올라갔고 지금 진단되는 3명 중에 1명은 유방암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 암 환자분들 아무나 3분 모아놓고 물어봤었을 때 3분 중에 1분은 유방암인 거고 다른 분은 뭐 폐암인 거고 다른 분은 뭐 갑상선암인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암 환자분 중에 3명 중에는 유방암일 정도로 현재 지금 이전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희 나라보다 인구수가 3배 정도 돼요. 2.5억 정도 되는데 3억이 좀 안 되는 그 중에 28만 명이 매년 진단되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그보다는 아까 발생률 자체도 이제 좀 비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뭐 마지막 그 자료를 봤었을 때 19년도에 한 3만 명입니다. 한 해에 유방암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그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이렇게 상승된 소견이고요. 이 숫자들은 뭘 의미하냐면 일생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모든 여성분들 중에 8명 중에 1분은 유방암을 진단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확률인 겁니다. 아까 그 말했던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내 주위에서 확인할 때는 8명 중에 내 주위 여자들 8명 중에는 1명은 유방암 환자구나 라고 진단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85는 나는 가족력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85% 유방암 환자들 100명을 두고 봤었을 때 85명은 주변에 형제, 자매 또는 이제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의 유방암 과거력이 없어요. 가족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냥
이후 근 3촌 이내, 4촌 이내에 나만 단독으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가족력이 없더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고요. 이 93이라는 퍼센테이지는 그 와중에 이제 좀 희망적인 소식인 건데, 검사를 하고 일찍만 발견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1기나 2기 초 요 정도에서 진단되고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만 된다면 생존율은 다른 기타 뭐 암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93%, 5년 생존율, 보통 우리가 완치라고 얘기하는 5년 생존율이 93% 정도로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아까 말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뭐 기타 등등의 암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암을 다 묶어놓은 이런 표를 빼고 나서는 유방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뭐 폐암 뭐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성한테는 이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좀 이제 나라마다 조금 이제 검사하는 지원하는 게 달라서 유방암, 갑상선암, 여기서는 갑상선암이 조금 이제 작은 비율로 나왔는데 실제 유방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건 세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다른 나라는 갑상선암을 잘 검사를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 다음에 갑상선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발생률은 앞에서 그린 것처럼 뭐 선진국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뭐 미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뭐 이제 발생률이 높고, 우리나라는 다른 뭐 아시아, 뭐 중국이랑 뭐 좀 못 사는 나라들에 비교했을 때 딱 중간 정도다. 하지만 추세로 봤었을 때는 점점점 이제 선진국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의료가 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사망률은 다른 기타 등등 다른 나라들이 뭐 사망률이 12%, 13%, 뭐 20% 뭐 이렇게 10%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의료적으로는 치료 예우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 암을 치료하려고 다른 나라에 가봤자 뭐 이보다 더 못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유방암하고 위암 쪽은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감률인데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두드러진 유방암을 보면 연간 변화율이 뭐 4.3%.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적금의 이자 붙듯이 복리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마이너스를 보이는 다른 암하고 다르게 위암 같은 경우에 옛날에 유행했다 요즘엔 줄고 있고요. 간암, 아까 말했던 위암과 간암은 이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유행했던 암들은 이제 줄고 있고 지금 막 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암이 유방암이다. 자, 이 그래프에서 뭐 다른 숫자들을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실 필요는 없고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일생 동안 어느 연령대부터 또는 어떤 연령대에 가장 유방암을 걱정해야 될 나이대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선진국인지 뭐 중간 수준의 나라인지 또 후진국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을 한번 보긴 볼 건데요. 선진국의 대표적인 미국을 볼 건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가 맨 처음에 화두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요. 이 연두색, 초록색입니다. 이 발생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50에서 70에 이를 때까지 발생률이 점점점 올라가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 세계 통틀어서 다 이런 추세긴 한데 우리나라는 어떤 좀 특징적인 좀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예요. 파란색은 어떻게 보입니까? 50세, 여기가 50인데 여기가 나이로 따지면 50입니다. 이 50세에서 꺾여요. 자, 여기는 일본인데 일본도 미국이랑 다르게 꺾이죠. 이 그래프가 설명해 주는 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유럽하고 좀 다르게 50대에 암탉에서 제일 유병률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미국의 인종적인 유전학적 특징이 좀 달라서인 경우도 있고요. 저희 나라는 나라에서 40세 이후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걸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비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건강검진율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해주는 그 나이대가 되면 아무래도 암 진단율이 올라가요. 이걸 못 찾아서 그때 막 생긴 게 아니고 그때 못 찾았고 그때 막 찾기 시작하니까 그때 막 우수수 발견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는 50대 환자분들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요 50대가 뭐 생리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폐경 전후입니다. 폐경 전후. 그래서 딱 뭐 폐경이 크게 뭐 유방암과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40살에서 60살까지 요걸 한 그룹으로 한 블록으로 보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같은 것들을 꼭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40에서 60살 요 나이 때는 정말 착실하게 건강검진 나라에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까운 클리닉에 가셔서 유방검사를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처음 병원에 내원했어요. 아까 같은 초음파랑 엑스레이를 검사를 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묻고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 몇 기입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기수라는 거는 우리가 유방암의 크기는 1cm, 1.1cm 여러 연속선상에서 여러 이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딱딱딱 이제 그룹으로 끄는 거예요. 1기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2cm 정도까지 겨드랑이 전이 없이 유방에만 있는 게 1기입니다. 2기는 겨드랑이에 조금 가 있는 겨드랑이 림프절에 조금 가 있는 거예요. 3기는 종양도 한 4, 5cm 되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한 대여섯 개 가 있고 그래서 2기부터는 겨드랑이 림프절에 가 있을 경우에는 2기 이상 유방에만 있었을 때는 1기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더 세세하게 좀 나눠지겠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핑크색 진한 핑크색 있죠? 여기 80%인데 여기가 80%입니다. 이게 처음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처음 시작 단계에서 진단되는 기수예요. 자, 두리뭉실하게 80에서 85%인데 열의 8, 9은 이제 1기에서 1기나 2기에서 이제 진단됩니다. 1기에서 2기까지를 우리가 초기 유방암이라고 해요. 이제 3기부터를 3기, 4기를 진행된 유방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이 퍼센테이지가 건강검진이 많이 보편화되고 분포가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잘 하더라도 80에서 85%는 다 1, 2기에서 진단됩니다. 예후도 굉장히 좋아요. 뭐 85, 88 그 이상이에요. 생존율이 거의 90% 이상에 가깝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만 발견하면 예후는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나라에서 해주는 걸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하면 돼서 이렇게만 진단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안 받으면 남들도 안 받겠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잘 받아서 이렇게 1, 2기에 진단되니까 여기서 혹시 주변 사람들도 안 받고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 다 받고 있으니까 꼭 건강검진 잘 받으시면 돼요. 생존율은 이제 스물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완치 생존율이 100%입니다, 99%입니다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85%에서 9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85% 열의 8, 9은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서워서 검진을 나 뭐가 있을까봐 또는 뭐가 있었는데 병원 가면 돈만 쓰고 크게 안 될까봐 이렇게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의 8, 9은 완치가 됩니다. 5년 완치. 그 퍼센트가 이렇게 높은 질환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병원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치료하니까. 그렇게 다른 간암, 췌장암 이런 암하고 다르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좀 주변 옆집
아주머니는 유방암 걸려서 많이 고생했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귀에 더 맴돌고 기억에 더 남으시겠지만, 아니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물론 잠깐의 뭐 항암치료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5년 지나고 나서가 중요하잖아요. 치료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예후는 굉장히 좋은, 다른 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5, 60%의 생존율을 보이는 다른 암하고 다르게 90%면 거의 뭐 문제 없이 다 치료가 된다. 실제 저희가 우리 병원에서 실제 통계낸 이런 자료들을 봤더니 훨씬 높습니다. 이거보다 일찍만 오시면, 그러니까 초기 오시면 훨씬 더 높고 예후도 좋고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상태가 진행된 상태로 오시면 그 퍼센테이지가 96%, 91%까지 높았던 5년 생존율이 한 70%대, 그 사기인 경우에는 이제 30%대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자, 중요한 1, 2기 때, 이때는 건강검진만 받으면 거의 이때 다 발견됩니다. 돈을 들여서 뭐 더 정확한 검사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유방암이 1기나 2기에 진단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비도 싸고, 다행히 유방 초음파 가격은 한 제가 알기로 한 병원마다 차이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차이긴 합니다. 이거를 1년에서 2년만 쓰시면 돼.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쓰시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1년에서 2년마다 검사만 하시면 거의 대부분 2기 안에 다 진단됩니다. 그러면 뭐 90%, 92% 다 치료가 다 되는 암입니다. 자, 이따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따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제 식품이나 뭐 이런 보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학생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제 위험 인자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뭘 피하면 됩니까?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지 유방암에 덜 걸립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 중에 위험 인자가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닌 위험 인자. 이런 걸 뭐냐면 여성분들이 이제 초경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5, 6학년 때 이때 보통 하시는데 초경이 남들보다 빨랐다든가, 폐경을 보통 50세 전후라고 보는데 뭐 55세까지 폐경을 했다든가, 이러면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높아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오랫동안 내 몸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이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50세가 됐다고 난소를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유방암 확률이 올라가는 것들은 빼고, 그런 것들은 빼고, 내가 뭘 어떻게 안 하면 또는 어떻게 하면 유방암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유방암은 여자한테 좋은 거는 썩 그렇게 유방암한테는 좋지는 않습니다. 여자한테 좋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식품 또는 보조제 또는 약 이런 것들의 대부분 효과들은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왕성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이런 소견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뭐 한의 쪽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보통의 이제 양약하고 한약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양약은 그 필요로 하고자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성분을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농도로 그 아주 밀집된 어느 한 성분만을 얻기 위해서 화학식,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그거를 막 조합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성분의 약들이 많아요. 근데 한약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되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보통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을 보호하고자 여성한테 좋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도, 체중도 좀 늘고 기력도 좋고 이런 것들 좋은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보조제, 한약 또는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지 못했지만 여성 호르몬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자극하는 그런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약인 거고요. 그것도 이제 뭐 몇몇 가지 한약이겠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조제들, 이제 워낙 TV나 뭐 어디에 인터넷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보조제, 거기에 여자한테 좋은, 여성한테 좋은 이런 수식어는 일단은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식품이나 보조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보통 드셔봤자 우리가 식품, 예를 들면 뭐 많이들 여성 호르몬 자극하는 과일로 석류를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석류 뭐 여기서 석류를 뭐 하루에 막 2개, 3개씩 드시는 분도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드시는 개수나 양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한약을 2년, 3년간 복용한다. 보조제도 마찬가지. 보조제도 한 가지가 아니고 뭐 2가지, 3가지를,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많이.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체력 보강 위해서 한두 달 한약 먹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누가 딸이 사줘서 뭐가 사줘서 선물 들어와서 그냥 보조제 한 2-3달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유방암 생기지는 않습니다. 몇 년을 두고 내가 복용하고 있던 약 중에 또는 보조제 중에 그런 성분이 있는지는 한번 좀 알고는 있으셔야,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다른 뼈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는 워낙 좋아요. 피부도 좋아지고요. 모발도 건강해지고,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뼈나 모발, 피부 뭐 이런 것들, 관절 이런 것들은 조금 약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을 윤활하게 하는데 특히 여성한테는 좋아요. 다만 그게 유방암에서는 좀 도구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상식선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몸을 보호하려고 과하게 여성 호르몬을 오랫동안 많이 복용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고요. 2번째는 음주입니다. 음주. 뭐 일주일에 한 캔 맥주 먹는 거 갖고 뭐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많은 논문들을 보면, 연구를 보면 뭐 소주 한 잔도 위험하다. 이런 데이터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 뭐 10만 명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소량의 음주는 아마 이따가 영양사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반대될 거예요. 그 음주는 영양사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하실 거지만, 음주는 솔직히 말해서 득이 될 게 솔직히 우리 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다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한 잔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게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되고 이제 1년이 되면 그 마신 알코올이 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음주나 이런 것도 점점 줄여 나가셔야 돼요. 자, 이게 앞서 말한 호르몬제랑 마찬가지로 한 달, 2달, 석 달 이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1년, 2년, 5년이 되면 호르몬제와 마찬가지로 유방암 위험률을 2배에서 4배 정도 높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기타 등등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외에 하나는 이제 그 가장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요. 이제 조금 낮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거 하나가 비만입니다. 특히 50세 여성, 50세 이하 젊은 여자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유의하진 않았지만 50세 이상한테는 우리가 키와 체중으로 계산하는 그 체질량 지수가 있어요. 비만율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만과 연관된 연구는 미국이 훨씬 더 연구 결과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을 봤더니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50세 폐경 이후에 살이 찌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지방 분해가 잘 안 되고 지방으로 이제 몸에 이제 남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50세 이후에는 체중이 느십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근데 50세 이후에 체중을 는 사람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2배 정도 유방암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하고 다 운동은 정해진 운동은 없습니다. 정해진 운동은 없고 무슨 운동이 좋아요?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운동의 강도와 시간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40분 이상, 1시간 정도 보통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1시간 정도의 운동량을 하셔야 돼요. 운동 강도는 어떻느냐, 무슨 특별히 뭐 숨이 턱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심한 운동이 아닌, 다만 몸에서 땀이 날 정도, 몸에 등에 셔츠를 입었으면 셔츠가 땀에 어느 정도 좀 송글송글 조금 촉촉해질 정도의 운동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등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의 운동,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방암 확률을 훨씬 좀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유전학적 성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확연히 뭐 다른 음주, 비만, 호르몬, 이건 3개 말씀드렸고, 유전학적인 성향, 요거는 뭐 하나 딱히 알려진 건 되게 소수입니다. 뭐 이제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뇌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윗대에서 이제 부모 세대에서 생겨난 돌연변이가 저한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꼭 위에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뇌대에서 생긴 유전자 돌연변이, 그런 것도 다 통틀어서 유전적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유전적 성향이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 그런 유방암이 보통 6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뭐 이거는 아직 알려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뇌대에서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가족, 친척, 윗대에서 유방암 확률이 있었다라는 분들은 확실히 유방암 발병률이 높으니까, 이제 막 1.5에서 2배 정도 높으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유방암 검진을 이제 1년마다 꼭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고 뭐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 하나 말씀드린 건, 이제 병원 문턱을 한번 밟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 병원이 아니고 큰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접근성이 워낙 우리나라가 좋잖아요, 병원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발견만 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1년에서 2년마다 하면 다 1, 2기에 진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대부분 다 나서요. 열에 9명 이상은 다 나서요. 그러니까 병원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라도 일단은 먼저 오랫동안 안 받았다 하면 이제 꼭 유방 초음파 촬영술 이런 검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